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세월이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아 피곤하네요. 예. 방금도 전 이제 정치 코너에서 뭐 저희 회사를 지목해서 여당이 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려야 될 것도 같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니 뭐 MBC를 딱 찍었죠, 뭐 지금. 글쎄요. 근데 팩트를 좀 확인을 하시고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엮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오늘 아침 대통령 발언 소위 그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예.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예. 나머지 부분은 이것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더 밝혀져야 될 진상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 말인데 본인이 진상을 밝혀야죠.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 뭐가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그거를 적시해서 소송을 하세요. 저는 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벌써 MBC 고소고발했던데. 그래요? 예. 네, 뭘로 했습니까? 그 뭐 사실과 다른 보도했다고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해서. 청와대 해명과 예. 다르다. 예. 아니, 예, 청와대가 다르다라고 대통령실 해서. 해명과 다르다. 예. 예. 근데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 뭐가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대통령실. 아니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한 사람이 당사자잖아요.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진상이 뭐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흡사 무슨 MBC의 무슨 단독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풀이라 해야 공통된 화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공식적으로 MBC가 뭐 분명한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일단 사회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지쳐가지고 한번 예, 예. 저 생각이 이재명? 많다 보니까 예. 예, 이재명 예. 대표.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아까 왜 어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가 오히려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수사지가 공식적으로 있을 땐 말입니다. 네.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수사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지금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몇 년째 팠는데 네. 이건 몇 년째 판 그 사안은 아니죠. 네. 아니 뭐 이것도 그렇죠. 몇 년째 판 거죠. 몇 년째 파고. 팠는데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지권이 있는 수사지 하는 법무부 장관이 네. 나 수사지 할 테니까 이거 똑바로 해 하면 굉장히 정치적 풍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도 안 나오는 걸 뭐 이제 장관이 나서서 이거 수사지를 공식적으로 해야만 된다며.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안 나오고 있는 뭐 딱 겉에서 봐도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보기엔 이것도 예. 무리수인데 네이버, 농협 이런 데까지 지금 압수수색 다 했어요. 예. 10군데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냐면 건가요, 그건? 이거 그 변호사비 대납 예. 하고 제3자 요거는 저희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 그 성남 FC 제3자 뇌물 공여. 예. 여기에서 예. 두산에서 그러면은 이게 광고비다. 그럼 두산에서 광고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예. 네이버나 농협에서 준 광고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 말이 예. 안 되지 않느냐 예. 하니까 예. 오늘 네이버, 농협 등 광고비 준 모든 회사를 압수수색해버렸어요. 예. 성남 FC에 광고비 준 모든 회사를 압수수색한다.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하던 거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방식이죠. 이게 뭐가 파도 안 나오니까 그럼 니들도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지금 사실은 이게 귀추를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한꺼번에 해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이재명 그 대표 쪽에서도 별 정확한 얘기가 없는데 실은 이게 이제 성남 FC 그 변호사비 광고비 대납 관련해서는 그 변호사들 법인 개인 사무소까지 다 잡아 털었거든요. 예. 다 압수수색했어요. 예. 근데도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이것도 다 법무법인 싹 다 잡아
아, 전면적이군요, 정말. 예, 예. 털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 원래 하려는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하고 예, 예. 가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방의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수사지를 하게 되면 그 수사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 같은데. 문서에 딱 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지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뭐냐면 수사의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두 달밖에 하는 수사 지휘검사를 갈아치워? 이러면 네. 똑바로 해.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네. 이렇게 수사 결과가 지지부진해? 그러면 갈아봐. 네가 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이런 의구심을 더 이제 높이는 건 뭐냐면 예. 조주현 대검 국제협력 담당관을 수원지검에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뭐 그냥 이게 뭐 정례적인 거다. 감사원에서 파견 요청이 있어서 감사원과의 관계를 좋게 할 만한 사람이 김영록 기존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다.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예. 대검에 있는 국제협력 담당관을 수원지검에 파견했어요. 이거는 그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들이파라 예. 라고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인사를 통해서 명확한 디렉션을 수사의 준다는 방향을 오해를 주는 할 거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해외까지 봐라. 아니 대검에 있는 국제협력 담당관을 지방검찰청에다가 파견한다? 네.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담당 검사만 바꾼 게 아니라 예. 여기에다가 대검의 국제협력 담당관까지 보낸 것은 그러면 야, 한번 끝까지 팔아. 나올 때까지 팔아. 이런 메시지로 읽힐 보입니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이라 이거죠. 예,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쌍방울 변호사비 예. 대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국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이형태 변호사, 이태용 변호사인가요? 제가 이름이 살짝 헷갈리는데 하여튼 예. 그 변호사가 20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예. 하는 20억을 가외로 받았을 것이다. 예. 그 2억 5천만 원 이외에 예. 20억을 가해로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근거로 갖고 나왔다는 게 소위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최초에. 어떤 녹취였나요? 이게 이 양반이 20억 정도 받는 사람이다. 원래 예. 수입료가 한 20억 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녹취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예. 자, 이 변호사님이 한 20억 받는데 이분한테 굉장히 싸게 그 돈을 받도록 예. 싸게 수입료를 받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이 절약되는 돈을 나한테 후원금으로 우리 단체 후원금으로 내라 예.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기 위해서 녹취 파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예. 또 다른 진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쌍방울을 통해서 주식 내지는 전환사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환사채를 아까 얘기하는 그 이 변호사가 직접 받았느냐 예. 내지는 쌍방울과 이분이 직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에요. 네.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또 다른 이 변호사라고 이남땡 변호사라는 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쌍방울과 자문을 하고 쌍방울과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냥 같은 법무법인에 계신 분이에요. 예. 이것도 그건 어이없네요. 예. 예, 이것도 하나가 문제가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환사채를 처음엔 주식을 받았다고 했다가 전환사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수사가 이렇게 전환사채를 받았다면 이 수사가 그렇게 오래갈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환사채는요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로 받는데 그 회사채 돈을 빌려주고 네. 회사채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특정 시점에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정해진 가격에. 예. 근데 전환사채는 준 주식 명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했는지가 등기가 다 됩니다. 예. 그럼 전환사채를 누구를 향해서 발행을 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예.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누가 전환사채를 누가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그럼 되면 한마디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아주 쉽게. 그 사람만 딱딱딱딱 예. 찾아가면 예.
너 혹시 이거 돈의 출처가 어디야? 예, 예. 혹시 딴 사람한테 이걸 줬어? 예.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예. 근데 이거 지난 3년 뒤졌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있냐고요? 왜 수사 결과가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수사냐? 되게 복잡하고 전환사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밖에서 비춰지기 무리한 수사라고 비춰질 거를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물을 빨리 내놓든지 정말 덩어리를 딱 있으면. 근데 이게 벌써 엊그제 시작됐던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그동안 수사 강도가 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거의 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또 새로 막 압수수색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좀 시끄럽게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저는 이거 그 도든 뭐든 예. 책임질 결론을- 책임져야죠. 결론을 좀 빨리 냈으면 그렇으니까요. 좋겠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20억? 그 딱딱딱딱 짚어가면 되고. 짚어가면 되지. 전환사채 이게 그냥 무슨 뭐 현찰처럼 전환사채라고 그러니까 현찰처럼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꼬리표가 분명히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없으려면 짧은 시간에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몇 년. 네, 네. 짧은 시간에 가타부터 결론을 빨리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이게 있다. 그리고 딱 국민에게 보여주고 저 사람 이런 죄가 있다.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선언을 딱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끊임없이 뭐가 이런 얘기 같은 얘기 막 재탕에서 나오고 하면서 네. 어떤 그 뭐가 있는 듯이 있는 듯이 하죠. 근데 내놓는 덩어리는 없고요. 예.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예. 이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그 아까 본방에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 요거 하는 검사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허위사실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불기소 처분을 예.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에. 근데 제가 이 불기소 처분장을 살펴보고 예. 야 세상에 이런 불기소 처분장이 있구나. 공직선거법상 검찰에서 검찰에서 나온 불기소 예. 불기소장, 불장이라고 흔히 예. 얘기를 하는데 불장을 보고 이거는 이제 사건이 뭐냐면 야 2억 5천만 원을 나는 변호사비로 다 냈어. 예. 본인 사건 그 형님 그 예. 정신병원 강제 그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았잖아요. 예. 이거에 3심까지 가면서 2억 5천 내지는 2억 8천 정도 예. 변호사비를 냈어. 그랬더니 그거는 불기소가 됐어요. 예. 근데 변호사비 대납의 본질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예. 불기소장에 써놨어요. 예. 그러면서 예. 뭐 배제 가능성을 변호사비로 20여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뭐를 배제할 수 근데 없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배제하기 어렵다. 뭐 이래요. 무죄 가능성을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수사 검사 기소를 포기하면서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기소를 못 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원래?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근데 자꾸 어떤 왜 여운을 남기는 기소장이 자주 있나요?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불기소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없는데 이게 불기소를 하면서 예. 누구를 향해서 변명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듣기에 딱 그래서 지금 네. 여쭤본 겁니다. 근데 그 예. 전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심까지 2억 5천 내지 2억 8천은 예. 변호사 비용으로 너무 적다. 유례 없이 소액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명징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 거짓말 했냐 안 네. 했냐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건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아닙니다. 근데 예. 2억 5천만 원이 3심까지 가면서 이게 적은 돈인가? 도대체 이 검사님은 소액의 기준이 뭔가라는 걸 예.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전제가 2억 5천밖에 받았을 리 없어.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고요. 주관적 편견이 분명히 들어있군요. 예. 불기소장 안에. 예.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환 사채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그게 이재명한테까지 갔을 수도 있어. 예. 라는 거예요. 예. 안 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돈이.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전환 사채 관련해서는
누가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지가 네. 다 확인이 되는데 그럼 이걸 그걸 왜 밝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수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수사를 끌고 있나. 그리고 중간에 막 검사도 바꾸고 막.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 분위기라면 불기소 하겠죠. 아, 같이? 예, 불기소를 할 텐데 예. 그래서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기소 이유서가 어떻게 나올지가 오히려 궁금하다. 네. 불기소 이유서가 불기소 이유서가 저는 굉장히 심플할 거란데 맞습니다. 한 표 걸겠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심플하고 혐의 없어, 예. 증거 없어, 예.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원래 네. 검사들이 불기소 이유서 쓰는 거가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예. 법리를 다 기소하는 거는 뭐 걸어서 기소하면 되는데 불기소 이유서 쓰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상세히 쓰려면 예. 근데 이제 심플하게 예. 하나는 공소시효가 도과해요. 하나는 뭐 상습의 점이 보이지 않아.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지 않을까? 원래 불기소가 더 수사를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것 그럼요. 중에 하나인데 예. 그냥 불기소하면 봐주는 게 되니까요. 예, 예. 불기소 자체가 수사를 저희도 뭐 비슷한 얘기로 어떤 기획 취재부서에서 옛날에 저도 카메라 출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네, 네. 어떤 고발 대상을 취재하다가 안 되는 걸 왜 안 되는지 설명하려면 훨씬 더 취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 안 돼? 왜 이게 기소가 안 되냐? 그래야지 설득을 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네, 네.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기자가 어떤 아이템을 킬한다 그러는데 네.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 분위기엔 킬을 하면 완전히 막 어디다 킬을 너무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쪽은 킬하기가 어렵고 한쪽은 킬할 것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정해줘 놓고 하면 정말 못 해먹기 어려운 일이죠. 검사가 만약에라도 어떤 건 킬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면은 그건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건 이제 붙어 있으면서도 딸리는 예. 건데 아까 성남 FC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왜 두산이 광고비 집행한 것만 뇌물인가요? 이렇게 라는 물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려. 그 바쁘고 힘들겠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 인력도 한계가 있을 텐데 네. 그 대기업들을 한 번씩 털어버리면은 네이버, 뭐 농협 이런 데 지금 다 털렸어요. 오늘 압색당해서 10군데 압색당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쌍방울 원래 이 어떤 혐의의 출발이 쌍방울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두산. 예, 아니, 두산을. 네, 두산을 두산.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더니 또 두산은 합법적으로 여기다 광고를 했죠. 광고비를 집행했죠. 그런데 이 지금 기소의 논리는 이거 따로는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지만 여기 어떤 합법적으로 해준데 모종의 은혜를 부정한 청탁을 이 광고료를 통해서 갚으려는 준 거 아니냐. 줬다. 그런데 네. 이 부정한 청탁을 어디다 줬냐면 성남 FC라는 공적 기관에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제가 딱 되려면 이 기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건 못 잡은 거란 그건 말이에요. 못 없다. 잡았어요. 아직까지 없다 그랬죠. 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그 공적 기관에 광고료 집행한 걸 가지고 제3자 뇌물로 지금 기소해 놓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왜 그럼 네이버도 광고 줬고 어디도 주고 줬고 뭐. 이런 데도 줬는데 이건 왜 그럼 제3자 뇌물이 아니냐. 뇌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한번 다 압수수색했어요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 압수수색해버렸어요.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수원지검이 아주 그냥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게 왜냐면 그렇게 일이 많으면 막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건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산수예요, 산수.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긴 법조인들마다 약간씩 이견이 있던데요. 네. 제명이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네.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형식상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그러면 제명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죠. 내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 또 예. 같은 재판부예요. 예. 가처분 같은 사건- 내요? 같은 예, 재판부예요, 예. 또? 남부에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은 민사 합의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합의부. 또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민사 합의부가 남부에 2개가 있어요. 예. 합의부 중에 수석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석부장이 정말로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이래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건만 예. 차석 부장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재판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가처분 재판. 아, 그러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처리를 하면 제명 처리를 하면 또 바로 효력정지 즉각 가처분 효력정지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내면 예. 그 판단은 똑같은 재판부가 또 한단 말이죠. 또 갑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저 원래 한 가처분 신청 있잖아요. 비대위. 예. 그건 살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비대위는 쭉 가고 있는 거고요. 예. 가처분 결정이 나서 직무집행을 정지해라라고 예. 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호인이라면 예. 법률 대리인이라면 예. 이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얘기들이니까. 뿌리에서 나온 사건이니까 예. 분리해서 하면 지금 당원이 아니니까 예. 앞 사건에서 신청인 자격이 없네. 근데 당원이 아니게 된 이유가 예. 이 윤리위의 징계 결정 때문에 예. 당원이 아니게 됐다. 예. 결국은 하나의 연장선에 있어서 이 사건을 이 앞에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이거를 만든 비상 상황을 선출직 내지는 또는 청년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원 예. 개정.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이준석 당 대표의 직위를 비정상적인 예. 방법으로 날리기 그런 위한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다 되는 다 부분이라 되는 이거죠. 거니까 저라면 병합 심리해달라. 예. 라고 얘기를 해서 분리하면 오히려 이제 마지막 윤리위 효력 정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예. 앞에 거는 단순히 당원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예. 갈 수 있는데 당원이 아니게 된 결정까지가 1년의 과정이기 하나의 때문에 사건이다. 병합 심리해달라 라고 저는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럼 받아주는 건 그거는 재판부의 뭐 재판부 판단인가요? 또? 판단입니다. 만약 재판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 간접적으로 재판장의 심증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병합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일 되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그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가처분은 28일 날 인용될 심리를 수도 하고 있는 나면 건가요?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인용될 수 왜냐하면 이 있어요. 제명은 이미 묶여있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니까 이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자격이 있는 걸로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재판부가 그러니까 28일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28일 날 심리를 하고 예. 심리 후에 결정까지 시간이 있겠죠. 아, 거기 병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서. 예. 근데 그 중간에 예. 중간에 제명이 이루어지면 예. 병합 청구를 할 텐데 예. 병합 청구를 하는 게 낫고 예. 근데 그거를 병합을 받아들이기엔 여기 심리가 끝났다라고 예. 해서 병합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예. 그냥 끝낸다고 해도 예. 따로따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예. 법률상의 문제는. 예. 하지만 만약 병합 신청을 했을 때 예.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순이 28일 날 제명 처리를 한다고 칩시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 제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낸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 다음 주 28일이나 29일쯤에 그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해 버릴 수도 있는 거군요. 재판부가. 그렇죠. 이 어떤 제명과 상관없이.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아주 형식상 내용상의 문제가 예. 아니라 아주 형식상으로 놓고 보면 당원이 아니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도 신청인 있고. 자격이 없어서 각하할 수도 있고. 있다. 각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각하한다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렇게 안 보고 예. 이 인용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예, 인용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판단을 미룰 수도 판단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판단을 제명에 대한 미루면서 판단을 하고 하면서 나서 같이 하겠다. 하게
이런 여러 수도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 복잡하군요. 예. 그럼 하여튼 그건 지켜보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6일이니까 27, 28 요번 주를 좀 잘 지켜봐야겠군요.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 어쨌든 뭐 지금 목표는 당원을 뭐 비상 상황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당 대표 자격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근데 거꾸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일 모레 제명 처분을 전혀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못할 수 있다. 이것도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봐야겠네. 국민의힘이 제명 처분을 할 만한 어떤 정치적 여력이 없을 것이다. 동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물러서면 죽는다 이런 위기가 아니 있는 다 것 죽고 같아요. 새로 태어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답니다. 다 죽고 새로 한번 태어나보자 이런 예. 분위기도 있다니까요. 한번 네,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예, 지켜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다 죽고 새로 태어나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여의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용산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근데 용산을 누가 뭐 설득하고 있고 뭐 이런 지켜보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